혹시 우리 어디서 저도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자세히 봤어요. 그 순간 번쩍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백화점 화장실 앞 샤넬 재킷을 입은 여자 김영애 씨 박순자 씨 맞죠?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여자도 3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올해 60세입니다. 강남에 아파트 세 채가 있어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성공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자수성가했다고 대단하다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게 제 힘만은 아니라는 걸. 30년 전 저는 완전히 달랐어요. 백화점 청소 알바를 하던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하루 5만 원 받고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남편은 일용직 노동자였고 우리는 월세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임신 8개월이었어요. 첫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죠.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정말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수준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이틀 동안 굶었습니다. 임신 중인데도요. 남편 일당이 안 나왔어요. 집에 쌀도 떨어졌고 통장에는 3천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 먹을 김밥 하나 사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괜찮아. 나는 참을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임신 8개월인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백화점에서 청소를 하다가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핑핑 돌았어요. 화장실 앞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쿵! 바닥에 쓰러졌어요.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 저를 흔들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어머, 임신하셨네요. 눈을 떴습니다. 한 여자가 저를 부축하고 있었어요. 제 또래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샤넬 재킷, 에르메스 가방. 한눈에 봐도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옷에 제 청소복에 오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쓰러지면서 여자 옷을 더럽힌 거예요. 죄송해요. 옷이, 저는 황급히 사과했어요. 샤넬 재킷인데 얼마나 비싼 옷인데. 괜찮아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여자는 웃었어요. 진심으로. 옷이 더러워진 걸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여자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직원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의자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줬어요. 천천히 마셔요. 너무 수척한데. 굶으셨어요? 네, 임신 중인데 왜 굶으세요? 돈이 없어서요. 여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안타까운 얼굴이었습니다. 첫 아이세요? 네, 언제 낳으세요? 다다음 달이요. 여자가 지갑을 꺼냈어요. 안을 확인하더니 안에 있던 현금을 전부 꺼냈습니다. 50만 원 정도 되어 보였어요.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아니에요. 이럴 수 없어요.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너무 많은 돈이었습니다. 낯선 사람한테 이렇게 받을 수 없었어요. 제발요. 임신 중에 굶으시면 안 돼요. 아기한테 안 좋아요. 하지만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발 받으세요. 여자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면서 돈을 받았어요. 여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남편 회사 명함 같았어요. 뒷면에 자기 집 번호를 적었습니다. 힘드시면 여기로 연락하세요. 저는 김영희예요. 꼭 연락하세요. 저는 명함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여자가 제 배를 쓰다듬었어요. 저도 임신 중이에요. 초기지만요. 정말요? 네. 같은 엄마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아기 건강하게 낳으세요. 여자가 일어났어요. 떠나려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함이. 김영희예요. 명함에 써놨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뒷면에 집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 펜을 꺼내서 메모를 적었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순자. 명함을 지갑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았어요. 50만 원으로 쌀을 샀습니다. 반찬거리도 샀어요.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식재료를 샀습니다. 한 달 뒤 딸을 낳았어요. 예쁜 딸이었습니다. 이름을 지은이라고 지었어요. 하지만 6개월 뒤 딸이 아팠습니다. 폐렴에 걸렸어요. 생후 4개월인 아기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했어요. 입원비 100만 원입니다. 원무과 직원이 말했어요. 100만 원. 저한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통장에는 10만 원밖에 없었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퇴원하셔야 해요. 아기가 아픈데요? 죄송합니다. 병원 규정이에요. 저는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서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은 치료받아야 하는데 저한테는 돈이 없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문득 생각났어요. 명함. 6개월 전 그 여자. 김영애 씨.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명함이었어요. 뒷면에 적힌 자택 번호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락하면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닌가 고민했어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아팠어요. 치료받아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영애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 6개월 전에 백화점에서 쓰러졌던. 아, 기억해요. 아기 잘 낳으셨어요? 네. 딸 낳았어요. 그런데 목이 메었어요. 딸이 폐렴이 걸려서 입원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얼마예요? 100만 원이요. 어느 병원이세요? 서울대병원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정말 괜찮으세요? 당연하죠. 기다리세요. 30분 후 김영애 씨가 왔어요.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타고 있었어요. 순자 씨, 김영애 씨가 달려왔어요. 아기는요? 제가 유모차를 가리켰어요. 아들이에요. 4개월 됐어요. 그때 임신 초기였잖아요. 그러셨구나. 김영애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딸은 어디 있어요? 3층 병동이에요. 하지만 입원비를. 제가 낼게요. 가요. 김영애 씨는 바로 병원 원무과로 갔습니다. 10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원무과를 나와서 김영애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순자 씨 부담 갖지 마세요. 하지만 저도 그때 임신 중이었잖아요. 그때 가진 아이 지금 잘 키우고 있어요. 유모차를 가리켰어요. 순자 씨도 딸 잘 키우시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행복이잖아요. 네,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딸 건강하게 키우세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보답이에요.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꼭 잘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응원할게요. 김영애 씨가 떠났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복도를 걸어가는 뒷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명함을 다시 꺼냈어요. 뒷면의 메모 밑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꼭 잘 살아서 이 은혜 갚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일했어요. 청소, 설거지, 공장, 식당.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만 자고 일했어요. 50만 원을 종잣돈 삼아 작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김밥을 팔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을 말고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팔았습니다. 김밥이 잘 팔렸어요. 맛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단골이 생겼어요. 1년 뒤 떡볶이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2년 뒤 순대도 추가했어요. 5년 후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10평짜리 가게였지만 제 가게였어요. 10년 후 프랜차이즈 3개를 운영했습니다. 15년 후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어요. 30년 후 강남 아파트 3채를 가진 부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잊지 않았어요. 김영애 씨를. 명함은 항상 지갑 속에 있었습니다. 찾고 싶었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하지만 명함에 적힌 핸드폰 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로 전화해봤지만 남편은 회사를 매각한 지 오래라고 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딸이 30이 됐어요.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 딸 지은이가 말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딸이 집에 놀러와서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누구랑? 제가 물었어요. 회사 선배. 3년 동안 만났어. 어떤 사람인데? 평범한 회사원이야. 성실하고 착하고 나한테 잘해줘. 평범한 회사원?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딸이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어요. 집안은? 홀어머니랑 단둘이 살아. 어머니가 혼자 키우셨대. 재산은? 많지 않아. 평범해. 제 얼굴이 굳었어요. 안 돼. 엄마, 너는 재벌가 아들이랑 결혼해야 해. 무슨 소리야? 나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딸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는 왜 그래? 나 정말 이 사람 좋아해.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집안도 봐야지. 재산도 봐야지. 그런 게 중요해? 당연하지. 가난하면 행복할 수 없어. 목소리가 커졌어요. 딸이 움찔했습니다. 엄마도 아빠랑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그래서 고생했잖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는 달라. 나는 사랑이 더 중요해.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단호했습니다.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발. 이 얘기는 끝이야. 다시는 그 사람 만나지 마. 엄마, 딸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이 집을 나갔어요. 문을 쾅 닫으면서 남편이 옆에서 말했어요. 여보,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애가 좋다는데. 당신은 몰라.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딸만큼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었어요. 저는 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딸이 고생하지 않도록. 그날 이후 딸과 한 달 동안 매일 싸웠습니다. 딸이 전화할 때마다 같은 이야기였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봐. 안 만나. 왜 그래? 사람도 안 보고 어떻게 판단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평범한 회사원. 그걸로 충분해. 엄마, 이 얘기 그만해. 다른 사람 만나. 나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야. 그럼 평생 혼자 살아. 딸이 울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매일매일 모녀 관계가 최악이 됐어요. 딸은 집에도 안 왔습니다. 전화도 뜸해졌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이러다가 딸 잃어. 내가 딸을 위해서 하는 건데. 딸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딸은 엄마가 자기를 이해 안 해준다고 생각해. 하지만 한 번만 만나봐. 사람이라도 보고 결정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만날 필요 없어. 이미 결정했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친구 미숙이가 찾아왔습니다. 미숙이는 제 유일한 친구였어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순자야, 들었어. 딸 결혼 반대한다며? 응. 평범한 회사원이래.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대. 그래서? 그런 집안이랑 사돈 맺을 수 없지. 미숙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도 그렇게 살았잖아. 뭐, 너도 가난했잖아. 혼자 딸 키웠잖아. 그래서 더 싫은 거야. 가난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런데 딸까지 그 고통을 겪게 하냐? 무슨 소리야?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 못하게 하는 게 고통 아니야? 그건 다른 문제지. 미숙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순자야, 너는 돈 때문에 행복했어? 돈 벌고 나서 행복해졌어?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많아졌어요. 강남 아파트도 생겼고 사업도 잘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어요. 딸이랑 싸우고 남편이랑도 사이가 멀어지고 친구들은 거의 없었어요. 부자가 되고 나서 옛날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매일 일만 했어요. 아파트 관리하고 사업 체크하고 돈 계산하고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행복했냐고요? 아니었어요. 순자야, 딸 낳아줘.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줘. 하지만 딸이 고생하면 고생할 수도 있지. 하지만 행복할 수도 있잖아. 돈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 미숙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돈만 있으면 행복해? 그럼 뭐가 중요한데? 사람이지, 마음이지, 사랑이지. 저는 대꾸하지 못했어요. 미숙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 30년 전 생각나? 백화점에서 쓰러졌을 때? 응, 그때 너 도와준 그 아줌마 기억나? 당연히 기억하지. 평생 못 잊어. 그 아줌마는 왜 너를 도와줬을까? 착해서? 아니야. 같은 엄마였으니까.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 마음이 중요했던 거야. 가슴이 뜨끔했어요. 순자야, 너도 그때는 알았잖아.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런데 지금은 왜 잊었어? 나는 딸이 고생하지 않았으면 해서 딸은 지금 고생하고 있어. 엄마 때문에. 눈물이 났습니다. 나 잘못하고 있는 거야? 잘못하고 있어. 미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걱정되면 상견례라도 해봐. 상대 어머니 만나보고 결정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상견례? 사람이라도 보고 판단하자. 안 보고 어떻게 알아?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만나볼게. 미숙이가 웃었어요. 잘 생각했어. 미숙이가 떠난 후 저는 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지은아, 상견례 하자. 상대 어머니 만나볼게. 정말? 딸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응. 하지만 만나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대할 거야. 알았어. 그래도 돼. 만나보면 알 거야.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그래. 날짜 잡아.
고마워, 엄마. 딸이 기뻐했어요. 오랜만에 듣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 홀어머니라니. 가난하겠지. 딸이 고생할 텐데.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딸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상견례 식당. 저는 옷장을 뒤졌어요. 뭘 입어야 할까? 샤넬 정장을 꺼냈습니다. 에르메스 가방도 준비했어요. 내가 부자라는 걸 보여줘야지. 우리 딸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전날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 가난한 홀어머니, 아들도 평범한 회사원. 우리 딸이 그런 집안으로 시집가면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미 약속했습니다. 만나봐야 했어요. 일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샤넬 정장을 입었어요. 머리도 했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완벽한 부자 아줌마였어요. 마치 30년 전 그분처럼요. 좋아. 이 정도면 되겠지. 딸이 와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엄마, 준비됐어? 응. 너무 긴장하지 마. 좋은 분들이야. 그래. 하지만 긴장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상견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딸이 말했어요. 엄마, 편견 갖지 마. 제발. 알았어. 하지만 이미 편견이 있었어요. 가난한 홀어머니, 평범한 회사원 아들. 그게 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상견례 식당에 도착했어요. 식당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저기 오셔. 딸이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젊은 남자와 중년 여자. 남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백화점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명품은 아니었습니다. 역시 평범하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여자가 멈춰 섰습니다.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저도 뭔가 이상했어요. 낯익은 얼굴 같았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구지? 여자가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우리 어디서? 저도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자세히 봤어요. 그 순간 번쩍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백화점 화장실 앞 샤넬 재킷을 입은 여자 50만 원 명함 병원 로비 유모차를 밀고 온 여자 100만 원 김영희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김영희 씨?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여자가 눈을 크게 떴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박순자 씨, 맞죠?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여자도 3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레스토랑에 앉았어요. 저는 김영애 씨 앞에 앉았습니다. 딸과 사위는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 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딸이 물었습니다. 지은아, 저는 딸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김영애 씨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엄마 은인이야.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을 열었어요. 안쪽 깊숙한 곳 카드 뒤편에 명함이 있었습니다. 명함을 꺼냈어요. 낡았습니다. 30년이나 됐으니까요.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바랬어요. 하지만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애 씨한테 보여줬습니다. 이거요. 김영애 씨가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명함 앞면을 봤어요. 남편 회사 명함이었습니다.
뒷면에는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쓴 메모.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순자. 꼭 잘 살아서 이 은혜 갚겠습니다. 김영애 씨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30년 동안 가지고 계셨어요? 네. 단 하루도 버린 적 없어요. 매일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김영애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딸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딸한테 말했어요. 30년 전 엄마는 백화점 청소원이었어. 너를 뱃속에 품고 있을 때였지. 임신 8개월. 딸이 눈을 크게 떴어요. 이틀 동안 굶고 쓰러졌어. 화장실 앞에서 엄마. 그때 이분이 구해주셨어. 50만 원 주시고 명함도 주셨지. 김영애 씨를 가리켰어요. 6개월 뒤 너를 낳았어. 그런데 내가 폐렴에 걸렸어. 생후 4개월 때 병원비가 100만 원이었어. 엄마한테는 없는 돈이었어. 그때 이분한테 전화했어. 이분이 오셔서 병원비를 내주셨어. 딸이 숨을 멈췄어요. 이분이 아니었으면 너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이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야. 딸이 김영애 씨를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정말요? 김영애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큰 절이었어요. 김영애 씨가 황급히 딸을 일으켰어요.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김영애 씨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그런 일이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평생 고민했어요. 찾으려고 했는데 연락처가 바뀌어서 저도요. 순자 씨 어떻게 사시나 궁금했어요. 잘 사시는지. 영애 씨 덕분에 잘 살았어요. 그때 주신 50만 원으로 장사 시작했어요. 김영애 씨가 놀랐어요. 50만 원으로요? 네. 김밥 장사했어요. 길거리에서 그게 커지고 커져서 지금의 제가 됐어요. 영애 씨가 씨앗을 심어준 거예요. 그 돈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돈으로 만나다니. 우리는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울면서 웃었어요. 딸과 사위가 당황한 얼굴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김영애 씨한테 물었어요. 영애 씨, 그런데 30년 전에는 명품을 입으셨는데 김영애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네. 그때는 재벌 부인이었어요. 남편이 사업가였어요. 강남에 빌딩도 있었고 집도 컸고 25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요. 다른 여자랑 김영애 씨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이혼 과정이 힘들었어요. 재산 분할 소송도 하고 결국 재산 대부분 남편한테 갔어요. 저는 아들 데리고 나왔죠.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돈도 없고 혼자 아들 키워야 하고. 김영애 씨가 아들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지금이 더 행복해요. 과거엔 돈은 많았지만 마음이 공허했어요. 남편은 밤마다 안 들어오고 저는 명품만 사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자랑질하고 그게 제 삶이었어요. 공허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돈이 많아도 외로웠어요. 김영애 씨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혼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들이랑 단둘이 살면서 평범하게 살면서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았어요.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나왔어 하는 소리. 같이 밥 먹는 시간. 주말에 같이 산책하는 것. 그런 게 행복이더라고요.
김영애 씨가 웃었어요. 돈은 적지만 마음은 평화로워요. 아들이 착하게 자라줬고 효자로 자라줬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영애 씨는 돈을 잃었지만 행복을 얻었어요. 저는 돈을 얻었지만 뭔가를 잃었습니다. 순자 씨는요? 행복하세요? 김영애 씨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했냐고요? 아니었어요. 돈은 많아졌어요. 강남 아파트 세 채, 사업도 잘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어요. 딸이랑 한 달 동안 싸웠어요. 남편이랑도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친구는 거의 없었어요. 매일 일만 했어요. 돈 계산하고 아파트 관리하고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행복했냐고요? 아니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김영애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미 아시잖아요. 30년 전 순자 씨를 도와줬을 때 저는 돈이 많았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돈이 적지만 행복해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마음이에요. 사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위를 쳐다봤어요. 처음 봤을 때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평범한 남자. 하지만 지금은 달라 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 예의 바른 태도, 어머니를 대하는 눈빛, 딸을 바라보는 표정. 이런 어머니가 키운 아들이면 제대로 된 사람이겠지. 사위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혼자 키우셨다며? 네.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가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도 일하시고, 저는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했어요. 어머니한테 부담 드리기 싫어서 알바도 많이 했고요.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싶어? 당연하죠. 제가 있는 건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평생 효도해도 모자라요. 우리 딸을 사랑해? 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평생 소중히 모실게요. 사위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딸을 쳐다봤어요. 지은아, 너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응,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잘해주고 착하고 성실해. 고생할 수도 있어. 괜찮아. 사랑하면 이겨낼 수 있어. 엄마도 그랬잖아. 딸이 웃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김영애 씨가 증명했잖아요. 돈을 잃었지만 행복해졌다고. 저는 돈을 벌었지만 딸과 싸우고 남편과 멀어지고 마음이 공허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30년 전 김영애 씨가 저를 도와준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같은 엄마였으니까,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마음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걸 왜 잊고 있었을까요? 저는 사위한테 말했어요. 좋아. 결혼해. 사위가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니 같은 분이 키운 아들이면 우리 딸 맡겨도 되겠어. 사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게 큰 절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잘할게요. 평생 지은이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래. 믿는다. 딸이 울면서 저를 안았어요. 저도 딸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바보였어. 돈만 보고 살았어. 이제 행복하게 살아. 사랑하는 사람이랑. 응, 엄마. 김영애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자 씨, 잘하셨어요. 영애 씨 덕분이에요. 영애 씨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30년 전에도 오늘도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김영애 씨가 웃었어요. 이제 행복하세요. 순자 씨. 영애 씨도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레스토랑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 은인과 수혜자. 그리고 이제 사돈.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이 순간이. 식사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저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영애 씨만 쳐다봤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은인. 찾고 싶었어요. 평생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딸의 상견례에서 만나다니.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딸과 사위도 웃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30년 전에 장모님을 왜 도와주신 거예요? 김영애 씨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 같은 엄마였으니까. 나도 임신 중이었잖아. 배부른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쳐. 순자 씨 임신 8개월이었잖아요. 나는 초기였지만 그래도 같은 엄마였어요. 순자 씨 배 보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굶었다고 했을 때 정말 가슴이 무너졌어요. 임신 중에 굶으면 얼마나 힘들까. 아기는 괜찮을까. 그래서 지갑에 있던 돈 다 드렸어요. 50만 원밖에 없었지만 5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요. 그때는 그랬어. 50만 원이 별거 아니었어. 나는 돈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50만 원이 제일 잘 쓴 돈이었어. 그게 순자 씨 인생을 바꿨잖아. 그리고 결국 우리 아들한테 좋은 며느리를 안겨줬잖아. 김영애 씨가 딸을 쳐다보며 웃었어요. 딸도 웃었습니다. 저는 김영애 씨 손을 잡았어요. 영애 씨, 정말 고마워요. 평생 고마울 거예요. 괜찮아요. 저도 고마워요. 이렇게 다시 만나서.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어요. 김영애 씨가 아들을 쳐다봤어요. 자랑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민준 씨, 우리 딸 부탁해요. 민준이가 딸 손을 잡았어요. 딸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내가 왜 반대했을까? 이렇게 좋은 사람을. 후회됐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한 달 동안 너한테 상처 줘서. 괜찮아, 엄마. 아니야. 괜찮지 않아. 엄마가 바보였어. 돈만 보고 사람을 안 봤어.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알았잖아. 그걸로 됐어. 고마워, 지은아.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영애 씨, 제가 은혜를 갚고 싶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순자 씨가 잘 사시는 걸 보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아니에요. 꼭 갚아야 해요. 30년 동안 마음에 빚을 지고 살았어요. 영애 씨가 주신 건 150만 원이었지만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돈으로 장사 시작했고 지금의 제가 됐어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아들 신혼집 제가 마련해 드릴게요. 뭐요? 강남에 아파트 하나 있어요. 30평대. 아들 신혼집으로 드릴게요. 제가 받은 건 150만 원이었지만 그게 제 인생의 씨앗이었어요. 그 돈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순자 씨, 정말 괜찮아요. 저는 지금도 충분해요. 김영애 씨가 계속 거절했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평생 마음 편하게 못 살아요. 30년 동안 이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이제 기회가 생겼잖아요. 저는 간절하게 말했어요. 김영애 씨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게 절을 했어요.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괜찮아. 당연한 거야. 영애 씨한테 받은 은혜를 이제 갚는 거야.
우리 다 가족이잖아. 이제 사돈인데. 저는 웃었어요. 레스토랑을 나와서 호텔 로비에 섰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순자 씨. 저도요. 30년 만에 다시 만나서 꿈만 같아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올해 꼭. 영희 씨, 진짜 고마워요. 30년 전에도 오늘도. 저도 고마워요, 순자 씨. 순자 씨 덕분에 오늘 깨달았어요. 제가 30년 전에 한 일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다는 걸. 제 50만 원이 순자 씨 인생을 바꿨다는 걸. 그리고 결국 우리 아들한테 좋은 며느리를 안겨줬어요. 이게 다 인연이에요. 우리는 또 포옹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30년 동안 간직한 명함.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순자. 꼭 잘 살아서 이 은혜 갚겠습니다. 저는 명함을 쳐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다 갚았어. 이제 다 갚았어. 하지만 명함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지갑에 넣었어요. 평생 간직할 거예요. 이 명함이 제 인생의 증거니까. 제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지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30년. 30년 전 한 여자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오늘 제 딸의 인생도 바꿨습니다. 이게 인연이 아니면 뭘까요? 이게 운명이 아니면 뭘까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영희 씨. 정말 고마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60살입니다. 30년 전 저는 백화점 청소원이었어요. 임신 중에 굶고 쓰러졌습니다. 한 여자가 저를 구해줬어요. 150만 원과 명함 한 장.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장사를 시작했고 열심히 일했고 부자가 됐어요. 하지만 부자가 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30년 만에 은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딸의 상견례에서 은인은 돈을 잃었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저는 돈을 얻었지만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은인을 다시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선의가 30년 후 큰 인연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걸, 마음이라는 걸, 사랑이라는 걸.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고 영희 씨 같은 친구가 있어요. 돈은 예전만큼 많지 않습니다. 아파트도 하나 줬고 딸 결혼식 비용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행복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세요. 작은 선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30년 전 영희 씨가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 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 딸의 인생도 바꿨어요. 이제 제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베푸세요. 나누세요. 사랑하세요.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안아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